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원주민 장관이 나왔습니다. 인종과 미래 산업 면에서 획기적인 역사입니다. 미국 예수회가 과거의 노예 소유와 거래에 참여한다면서 노예 후손들에게 1억 달러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사임하면 그 자리에 흑인계 여성을 임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대치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경고입니다. 김여정의 메시지를 모든 언론은 미국에 보낸 첫 번째 경고라고 강조하지만 이 메시지 분량의 90% 이상은 한국 정부에 대한 민망할 정도의 비난입니다. UCLA 대학생이 의사당 난입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공립대학에서의 학생 안전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동안 UCLA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 용의자가 소수인종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대학은 공립대학이라는 한계를 말하면서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질병통제국이 거듭 경고합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질 확률이 거의 4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브라스카와 콜로라도주가 육식에 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소수인종으로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그 이후까지도 인종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도 하고 싸움이 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인종에 대해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같은 변화가 연예, 문화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나리가 여우 조연 후보가 윤여정 씨는 완전히 외국이잖아요. 한국이죠. 그리고 이제 스티븐 이언 씨는 아시안계 최초의 주연 배우 후보라고 구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 브린노 같은 경우도 그 엄마 계열이 할머니 계열이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몽골족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피들러 온 더 루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정도로 문화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코리안 아메리칸은 아니지만 많은 아시안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라티노나 이제는 어제 연방 상원에서 그 미국의 그 원주민계 내무장관이 탄생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은 그 이민 역사는 다른 그 에이시안이나 원주민은 원래 토착 주민이니까 달리 구분을 하고 다른 에이시안들에 비해서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차별당하거나 혐오당했던 역사도 짧습니다. 다른 인종은 중국계 같은 경우는 철로 놀려고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에 왔다가 굉장한 혐오와 차별을 많이 당했고 그 뒤에 전쟁할 때는 미국 시민이었는데도 일본계는 수용소에 보내졌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필리핀계도 농장 근로자로서 많이 일했는데 수없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백인들이 안 하는 일하고 돈 조금 받고 혐오받고 하는 거죠. 1980년대에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경제 불황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일본계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화랑이라고 미국에서
뭐 혐오 범죄에 시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오해를 하고 중국 사람을 미국 백인 노동자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같은 아시안계에 대한 그 예전의 혐오와 차별과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그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코리안 아메리칸은 비교적 늦게 1970년대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에서 많이 당했던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내진 그 보호 장치를 가지게 된 뒤에 이민을 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60년대에 굉장히 그 강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투표권까지도 갖게 된 뒤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리안 아메리칸도 지금도 많은 그 차별과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학력도 그 백인보다 훨씬 높고 해도 이만큼만, 너희들 이만큼만 와, 그 이후에는 안 되겠어 하는 장벽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연방 그 상원에서 이번에 인준된 장관 가운데서는 가장 표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51명 대 40명의 반대로 공화당 그 4명만이 찬성을 했고, 중간에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으니까 51대 40이 됐는데, 내무장관으로 당선된 그 같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인종적으로 우선 중요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되었건 중국계가 되었건 필리핀계, 일본계가 되었건 전부 한국계가 어떤 곳에서 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다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데드 할랜드라는 뉴멕시코주에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또 다른 의원과 함께 연방 하원 의원의 원주민계로서는 당선됐었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 자체가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면에서나 인종적으로나 어제의 이 인주는 굉장히 그 소수 인종에게는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그 장관으로선 처음이고요. 원주민계가. 코리안 아메리칸은 아직 한 번도 그 장관이 없었죠. 연방 차원에서.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 전에 이제 왜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래전이라서 그런 그 노동부 장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주민과 에이시안 아메리칸과는 또 어느 정도 통하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뭐 지금으로서는 캔사스주인데 그 당시에 그쪽에 부족이었었던 그 찰스 커티스가 부통령을 했었죠. 후보 대통령 때, 허버트 후보 대통령 때 그랬던 것 이외에는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댄 할랜드 그 내무부 장관이요. 선서까지 했으니까 내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이 한 74개 정도 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라구나 푸에블로 부족입니다. 미국 35개 주에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60세의 여성입니다. 내무부가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미국 50개 주에 전부 연방 땅이 있고, 또 미국의 그 해안가도 연방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관리하는 그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만 하더라도 내무부에 7만 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체 땅의 5분의 1은 연방 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연방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방 땅 안에서 오일 시추를 하느냐, 화석 연료를 광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느냐, 개발을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내무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땅으로는 한 5천만 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해안은 17억 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는데 헥타르로 하면 한 6억 8,800만 헥타르가 되는군요. 헥타르가 왜 나왔냐면 그만큼 제가
영국의 헥타르로 계산한 것을 봤는데 가디안이나 BBC 방송에서도 이것을 인종적으로나 미국의 앞으로 이 땅이나 천연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계 내무장관 탄생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선 헥타르로 계산을 한 겁니다. 공원이요.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이런 모든 것들 가스, 오일 그 밖에 천연자원을 다 관장을 하게 되고 물도 관리를 하게 되니까 댐, 저수지까지도 관리를 하게 되고 내무부에서 원주민을 관리하니까 원주민으로서는 아무래도 좋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의 내무부가 원주민을 방치하거나 원주민에게 아주 좀 나쁘게 했었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장관으로 인준받기 전에 이 장관 지명자가 트윗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된 적이 없었다. 원주민계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미국의 땅을 왜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주장을 아주 심각하게 들어준 내무부 안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4명만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한 의원들은 본인들이 엘라스카 원주민이 크게 이제 지금 뭐 한 520만 명 정도 되는데 원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원주민과 원주민과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원주민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라스카에 또 엘라스카 원주민이 많으니까 엘라스카의 리자 머코우스키를 포함한 또 다른 연방 상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수잔 콜린스는 워낙에 메인주에 온건하니까 던졌고 이번에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 의원 공화당에서 4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원주민계 내무장관의 반대를 가장 강하게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큰일 났다. 가스값은 엄청 올랐네. 요즘에 가스값 오르는 것은 수요도 늘어나고 또 텍사스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유시설 같은 것이 한파로 가동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데 가솔린 값이 오르니 어쩌면 좋아. 더욱 어려운 때에 어렵게 한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원주민계가 이 내무장관이 됐다라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극단주의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계가 원주민계이기도 하고 원래도 뉴멕시코에서 그 하원 의원을 할 때도 기후 변화 같은 것이요. 친환경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게 더 이상은 극단적인 새로운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지 돼 하는 것은 이제는 주류야. 메인스트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내무부의 정책이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특히 이제 오일 회사 로비스트 출신 데이빗 그 번하트 같은 내무장관이 있었잖아요. 내무장관이 땅과 물과 산천과 멸종 위기의 동물도 보호한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이기도 했다. 뭐 반대의 지적도 있지만 그랬던 그 미국의 내무부가 오일 회사 로비스트를 했었던 사람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규제가 풀어졌고 규제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됐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의 사업은 그러한 막 굴뚝에 연기 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 미국의 연방 그 내무장관으로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4년 동안 그 없어지고 했었던 규제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동안 그 방치했었던 그 원주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 같은 것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원주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비율이 백인이 사망하는 비율에 비해서 2배가 많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있겠죠. 왜냐하면 병원 시설도 없고 하니까 더 아프고
했었던 것도 있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어느 정도의 그 방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무장관이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땅과 물을 같이 보호하겠다. 그러면서도 이 새 내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화석 연료는 한동안 계속 그 쓰여질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연료가 화석 연료는 아니다. 미래의 연료는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친환경적인 깨끗한 에너지다. 그 깨끗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같은 일자리가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내무장관이 될 것이다. 뎁 할랜드라는 또 여성이에요. 60세의 미국의 신임 내무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전해드릴 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관한 것인데요. 미국의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데 미국의 예수회요. 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속해 있는 카톨릭 이 예수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수회 자체의 지도자들과 과거에 예수회 때문에 생겼었고 팔려가고 했었던 노예들의 자손들이 뭐 272명이 몇 년 동안은 서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서 과거에 우리 예수회가 노예를 어떻게 가졌던가. 조지타운 대학교가 그 큰 뭐 농장 같은 것도 갖고 있고 하면서 노예를 그 샀었고 했었는데 그 당시가 언제든가요. 사람을 샀는데요. 272명을 사는데 당시에 그 1838년 캘리포니아주 황금 그 골드러시 시작되기 12년 전이네요. 1838년도에 272명을 11만 5천 달러를 주고 샀답니다. 노예를. 조지타운 대학을. 그 당시에는 이제 조지타운 칼리지였겠죠. 지금은 이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는 카톨릭계의 제일 먼저 생긴 고등기관, 대학기관으로서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대학교, 권위 있는 대학교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돈으로는 당시에 272명 노예를 산 11만 5천 달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은 330만 달러 가치랍니다. 330만 달러를 주고 사람을 272명을 샀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한 사람이 10,000달러도 안 되네요. 지금 가치로 계산을 해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창피한 일이다 하면서 조지타운 대학교에도 계보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계보학자들이 당시에 272명 노예를 산 그 노예의 후손들을 쭉 지금 신원을 확보해 봤더니 5,000명 정도는 확보를 했답니다. 해서 예수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사람을 돈 주고 사고 그렇게 부리면서 우리가 성장했었던 것을 참회한다 하면서 이미 1,500만 달러를 기금을 모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지금 1억 달러를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8,500만 달러를 모아서 1억 달러가 되죠. 그러면 1년의 예산의 반 정도는 인종화합에 쓰고 이 노예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흑인들이 뭐 교육도 못 받았고 불평등을 받고 하면서 갭이 커지고 또 백인들은 백인 특히 우월주의자들은 흑인과 다른 인종 사이에 또 분리를 시키면서 다른 인종들은 부지런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흑인 너희들은 왜 그래 하면서 LA 라이엇 같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백 갈등이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과 흑인과의 갈등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낸 이런 것 없이 인종 화합에 1년 예산의 반을 쓰고 4분의 1은 흑인들 노예 후손들을 위한 교육기금과 장학금에 쓰고 나머지는 직접 그 272명 노예의 후손인 500명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500명이 아니라 5,000명 살아있는 뭐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건 신에게 죄이고 인간 존엄성을 배신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회가 진실과
화합을 하는 기회로 이것을 삼겠다. 미국에서 우리가 노예를 지녔고 노예를 팔고 샀던 부끄러운 역사,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되고 없겠다고 다짐하는 데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는 게 돈으로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현대에 맞는 참회를 그렇게 한다 하는 내용, 오늘 뉴스로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 대학교에서도 이 정치계의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회오리 바람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UCLA 22살 대학생이 체포가 되면서 그 뒤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북한이요 아직까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도 대응을 안 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바로 이 김여정은 한국과 워싱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죠. 긴 글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매체가 뭐 미국에 대한 신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봤더니 90% 훨씬 이상이 한국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맨 마지막 문장이 미국에 관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새로운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 이슈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학도 이제 그 사립대학이 있고 공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공립대학교에서는 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 자체의 어떤 성향, 성격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방정부나 또 도움을 받는 주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UCLA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UCLA의 그 여성과 소수인종 학생들이 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 어려움 고충 같은 것을 얘기를 했답니다. 크리스찬 섹터라는 22살의 UCLA에서 이제 정치학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도 받고 해야지 될 텐데 이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그 극우적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고 또 학교 캠퍼스에서 여성과 소수 인종들에게 굉장히 그 많은 그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는 여성과 그 소수인종을 말로써 많이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이민은 완전히 없애야지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를 하면서 그 UCLA 내부의 그 공화당 학생협회가 있잖아요. 그 학생협회에도 속해 있는데 나중에는 이 UCLA 공화당 학생협회에서도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뭐 퇴치시켰을 그럴 정도라고 하거든요. 비디오, 뭐 D-Live 같은 것을 통해서 여성을 혐오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6명을 살해했었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막 인용도 하기도 하고 해서 유색 인종들과 유태계 학생들이 학교에 너무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용의자 학생이요. 해서 모든 자동 총을 전부 합법화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학생들에게 늘 하면서 그 공화당 학생협회에도 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된다 하는 주장을 하니까 소수인종 학생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그 같은 제보,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사당 사건 때 이제 많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됐으니까 봤잖아요. 이 학생이 그곳에 가서 경찰들을 다른 그 폭도들과 함께 뭐 때리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그레이슨 피터스라는 주이시 그 UCLA 학생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원래 이제 이 체포된 이 극단적인 이 학생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났었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라고 했었던 그런 그 학생이거든요. 해서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그 란 폴 때문에, 그 랜드 폴, 란 폴, 그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텍사스주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슈를 굉장히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왜 돈을 지원해야지 돼? 하면서 다른 나라 일 같은 것에는 개입하면 안 돼. 돈도 쓸 필요 없지 하는 이런 것에 심취하다가 이젠 더 이상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그 UCLA 학생공화당 협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극단주의로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음모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NPR 방송은 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인이나 한국인 그 유튜버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펀딧. 저는 이 매체를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 매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사이트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사람도 한국의 뭐 정치권에서도 이 게이트웨이 펀딧이 이렇게 보도는 무슨 보도예요?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죠. 이런 그 게이트웨이 펀딧 같은 음모론을 굉장히 이 학생이 믿으면서 퍼뜨리면서 점점 그 더욱 그 극단주의로 돼갔다는 거죠. 무장 그룹과 생각을 같이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이제 300명 이상 기소된 사람 가운데 포함이 된 겁니다. UCLA 학생도. 젊은 학생들이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 극단적인 우파로 기울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 극단 혐오라는 것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많은 부분 그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못 여기에 어떤 개입을 한다던가 이 학생을 제지한다던가 하면 학교가 또 고소를 당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고소하겠죠. 이런 정도 성향이 된다면 꼭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지 되고, 많은 학생들이 더욱더 그런 극단주의에 물들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변호인은 이 학생이 의사당에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럼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디오에 다 있으니까. 뭐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 그런데 갔긴 갔지만 갈 때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간 게 아니다. 다만 그날 그 자리에 갔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에 가라고 하고 대통령의 말을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발적인 사고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폭도가 된 것이 아니다. 법 집행관에 관한 폭행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요 성명을 내긴 냈어요. 이 NPR 방송 같은 데서 학생들이 계속 NPR과 인터뷰를 하면서 취재를 하고 하니까 인터뷰 요청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의사당 난입 사건을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개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UCLA 측의 입장입니다.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대학교 공립대학은 또 이런 면이 있네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대변인을 통해서 워싱턴을 비난을 했다인데, 워싱턴을 비난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긴 성명이에요. 뭐 주체 2021년 3월 15일 평양에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라고 돼 있는데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 제목 자체가 미국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 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얘기를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 뭐 중단한 적도 있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수위를 낮췄습니다.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남북 화합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희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은 양측 국가를 다 반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어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영하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중단시킨 적도 있지만 한국이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할 때 미국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둥둥둥둥 쓰고요.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에 연습 성격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동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 모의 방식이 지휘소 훈련이라고 광고해대면서 우리의 유연한 판단과 리해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 보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이것보다 훨씬 심한 말을 무척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쭉쭉쭉쭉쭉 쓰고요. 맨 마지막 세 문장입니다. 이게 미국의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과의 협상 같은 것이 결렬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듣기 힘든 창피스러운 많은 공격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대서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양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편한 잠 자고 싶은 것이요.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긴 성명 가운데 제가 한 4분의 1 정도를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를 읽어드린 건데요. 여기서 미국은 이제 맨 마지막을 보는 거죠.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과 이제 그 국무장관이 일본을 도착을 했고요. 또 일본 방문 끝내고 한국에 가죠. 그런데 그 전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이제 뭐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하면서 중국을 겨냥을 해서 어떠한 그 화상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연속되는 건데 계속 중국을 겨냥해서 동맹국의 동맹 강화를 얘기하는데 일본과 한국을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간다는 것은 북한 문제가 핵심이라는 얘기잖아요. 한반도의 비핵화 같은 것을 일본에서 먼저 얘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그 타임라인을 맞춘 김여정의 성명인 겁니다. 한국과 워싱턴에 대해서 대변인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니까는요. 해서 이것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2019년도 협상 결렬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자꾸 접근을 하는데도 지금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평화위원회 해체도 검토한다. 북한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평화위원회가 남북 대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그 단체잖아요. 북한에서 지난해에도 그런데 리에종 오피스를 닫았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우선순위는 국내입니다. 국내 경제고 또 국내 민생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다만 이 항상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에서 행정부가 바뀌었을 때
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지금 뭐 50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내부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이 뭐 재래식 어떤 그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탄도탄 미사일 발사까지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렛대를 일단 갖고 높은 위치, 좋다고 하는 위치를 만들어낸 이후에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전까지 북한이 어떠한 행동, 군사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 보여주고 난 직후에도 대화 가능성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굉장한 긴장 상태가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 정도의 해석으로 보면서 북한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제 오늘 그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많이 등장을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처음에는 칭찬받다, 나중에는 갈지자걸음한다 하면서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런 그 리콜, 이제 주지사 소환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게 본격화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것이다. 나도 싸울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저는 그 오히려 지금 이 점이 주목이 되는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저쪽 샌프란시스코가 그쪽이 지역구죠. 그런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87세든가요? 87세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7세 맞습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오래 맡았었고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큰 이벤트에서 좀 기억력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2024년도가 재선하는 해인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 전에 사임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이언 파인스타인 Y씨죠. 물론 이 의원이 사임을 하면 주지사가 권한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그 자리에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그 인종적인 울지 않으면 정말로 어머니도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지난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될 때 그 자리에 누구를 하느냐 해서 이제 뭐 민주당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 막 고려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하겠다. 알렉스 파디아가 됐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라티노계는 들어갔지만 연방 상원의원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흑인 여성을 하겠다 하는 게 게빈 뉴섬의 서약 비슷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 등에서 인터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특히 이제 영국의 백신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만들었던 백신이 지금 뭐 피가 응고되고 혈액이 응고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을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보건기구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백신을 주사 맞아서 어떠한 효율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크게는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모더나 회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 실험에 들어갔고요. 그런 일이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을 맞아야지 된다 하는 그 같은 홍보를 하는데 뭐 많은 경로가 있겠죠. 15억 달러를 쓴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조사 나오는 것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AP와 뭐 또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NPR과 PBS의 여론조사 결과 뭐 이런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은 42%가 안 맞는다.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민주당도 17% 백신 그거 위험해. 너무 서둘러서 개발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우리를 말살하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고요. 해서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움직일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나도 맞았으니까 맞아, 나 맞았다 소리도 안 하잖아요. 나도 맞았으니까 맞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베니티 페어의 오늘 보도를 보면은 베니티 페어가 화려한 잡지 같지만 이런 정치적인 핵심을 뚫는 그런 보도도 가끔 하거든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백악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트럼프의 스태프들이 새치기해서 백신을 맞으려고 했던가 아주 길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시간에 그 내용까지 보도를 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만큼 공화당이 아주 꺼려하고 있는 이 백신 접종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통제국은 지금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34명 스크리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1년 전에는 한 8만 6천 명 정도 비행기 탔거든요. 그런데 134만 명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이 불필요한 여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질병통제국의 얘기고 마이애미 경찰의 경우는 그 스프링 브레이크에 그 며칠 사이에 100명을 마이애미 비치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거리두기 안 하고 비치가에서 부어라 마셔라 선탠하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그 마이애미 시장이 지금 너무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로리다주는 금요일에 5,134개 34사람이 새로 감염되는 케이스별로 뭐 5,134개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38,222케이스였는데 그 가운데 몇 분의 1이 플로리다주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플로리다주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 지금 그 연구를 했더니 영국의 보건연구소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네요. 41만 2,596명 대상으로 했더니 빨리빨리 안 걷는 사람이요. 빨리빨리 못 걷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빨리빨리 걷는 사람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2.5배, 사망할 확률은 거의 4배, 3.75배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빨리빨리 안 걷거나 못 걷는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심장이 됐던 당뇨가 됐던 무엇보다도 비만, 과체중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2.5배 높고 사망할 확률도 그로 인해서 3.75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걷는 사람은 반대로 심장도 강하고 또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 회복률도 강하고 면역력도 좋고 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반대로 심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한 사람이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도 강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3월 중순이 됐는데 2021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다시 한번 걷기를 해야지 되겠어 하는 다짐을 할 때가 됐다. 너무 억지인가요? 뭐 억지로 해도 건강하자는 건데요. 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체질에 따라서 또 식성에 따라서 이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미국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브라스카주와 콜로라도주 뭐 옆집이네요. 그 이웃에서 지금 육식 전쟁을 고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콜로라도주가 지난달에 주지사가요. 그 자레드 폴리스라는 민주당 주지사예요. 당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 동물 보호 그룹이 지지를 하는 그런 그 meat out day 고기 안 먹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 안 먹자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1985년부터. 여기에 이제 주 차원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 동네인 네브라스카의 주지사는 또 공화당이에요. 그 핏 리켓 주지사가 얘기하기를 뭐 하는 소리야. 고기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그리고 아니 우리 네브라스카주는 이 고기 생산과 고기 가공이 우리 주의 그야말로 생업인데 뭐하는 날이야 하면서 고기 먹는 날을 정했어요. Meat on the Menu Day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은 우린 고기를 정말 신나게 먹읍시다 한 거예요. 하면서 매년 210억 달러를 고기 이 업계에서 벌고 있고 육류 생산 자체만으로도 120억 달러를 버는데 우리는 어쩌라고 하는 것이고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이
배건 완전한 채식주의가 이 건강에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 심장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당뇨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누가 옳다가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그 적응을 해나가면서 싸우고 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앞서서 뭐 노예, 아메리칸 인디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Emancipator, 노예에 반대하는 그 노예 해방자 뭐 이런 제목의 그 신문이 19세기에 노예에 막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새로 인종차별을 없애야지 된다 하는 프로젝트 이 글을 다시 쓴답니다. 보스턴 글로브하고 또 보스턴 그 유니버시티하고 함께요. 강혜신이었습니다.